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발란체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해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더욱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인프라가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특히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의 어떤 전쟁과 같은 경쟁이 되게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즉 스테이블 코인의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는, 매매하게 하는 그 인프라, 블록체인의 약 50%대는 이더리움입니다. 압도적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더리움 말고도 레이어 2까지 결합을 한다면 거의 70%대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약 4에서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생태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솔라나도 있고, 그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수위도 있고, 트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아발란체는 되게 급한 쟁걸음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발란체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은 동아시아 시장입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지금 결제망대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한국 시장에도 오래도록 투자를 해오고 계속 접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늘려나가고 막 이래서 지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토큰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RWA죠. 토큰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아직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들 여러분들 뭡니까? RWA예요. 예, RWA의 토큰이거든요. 그 특정 기축 통화 기반의 뭐 채권이 됐건 그 특정 기축 통화에 담보를 한 토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도 RWA인데 어쨌든 지금 태국 싱가포르 쪽에서의 결제망을 넓혀나가고 있고 또 계속 정성을 들여왔던 한국에서도 이제 결실을 맺어서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토큰화 작업을 아발란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이렇지만은 전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뿐만이 아니고 전체 RWA 쪽 시장 이 모든 거를 합쳤을 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약 1.1%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1%밖에 안 돼라고 하지만 1.1%면요 대략 한 8위권입니다. 물론 아발란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8위라고 하는 랭킹조차도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생태계들, 솔라나, XRP, BNB, 그죠? 스텔라 등등의 레이어 1 블록체인, 쟁쟁한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교두보는 계속 지키고 있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는 지키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발란체가 워낙 아발란체가 독립적이면서도 되게 호환성이 좋은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뭐랄까요? 자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블록체인이 다양화되면 될수록 아발란체가 냉정하게 해서 체인링크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블록체인 간의 호환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아발란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아발란체는 8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6위, 5위, 빅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블록체인 레이어 1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